지금부터 신안군수로 당선되신 김태성 당선자를 모시고 전남도청 출입기자단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가 불리하다고 했던 신안군수 선거에서 현 군수를 제치고 당선되신 것은 신안 군민의 염원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 응원 그리고 반바우리안 정서가 오늘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군수로 취임하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며 향후 김태성호를 출항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 조직 개편을 어떤 정책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이 다 아시지만은 신안이 지금 군정 공백이 발생한 지 1년 한 3개월 됐죠. 작년 25년 3월 27일인가 대법원 판결로 전임자가 이렇게 업무가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군정 공백이 이제 있었는데 들여다 보니까 거의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마비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요. 올 6월 3일 선거가 끝나고 6월 4일이었죠. 그 다음 날부로 가거도의 여객선 한 대가 배 나이 설령이 종료가 돼서 운행이 중지가 됐어요. 근데 운행 중지는 인원에 대한 그 이동뿐만 아니고 우리 그 먼 바다에 있는 분들 다 택배로 생물들을 이렇게 옮겨오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지가 되는 거예요. 설령이 끝나는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인데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면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한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 내년에 27년 목표로 국제공항으로 이렇게 되면서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제가 봐서는 당장 군공항 이전에 따라서 소음 피해가 오는 것이 우리 앞에도 그다음에 쭉 반대편에 있는 그 지도 그 중간에 있는 섬들 있죠. 선도, 고이도, 매화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무안 지역이지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음 피해가 있는지, 영향 요소는 없는지, 이착륙에 따라서 가축들의 문제는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대비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이 행정 공백에 따라서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1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또 TF한테 이야기해서 바로 그 가거도를 포함한 흑산도에 거기에 화물선을 빨리 대체해서 조치하라고 당부해서 이번 주부터 바로 이렇게 운행 재개가 되고 CJ하고 택배 업무 협약을 통해서 재개가 됩니다. 저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민생에 최우선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서로 통합하는 문제가 있겠죠. 통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모든 신안 국민들이 저를 찍어줬다고 생각을 한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표를 찍어주지 않은 분들한테는 식별을 해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게 있었어요. 악습이죠, 악습. 저는 모르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모두 저를 찍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담례 인사 다니면서 다 오시도록 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치유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태까지 제가 진단해 보니까 신안이 나무, 그다음에 그 에너지 이쪽 분야에 또 그다음에 뭐 일섬1 뮤지엄 다 똑같은 건데요. 이쪽이 지나치게 치중돼 있었어요. 조직이. 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7개 과 정도가 집중돼 있었는데 7개 과 정도겠습니까? 나머지 신안군청의 모든 노력이 거기 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향후에 이제 공약의 방향을요,
현재와 미래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신안의 먹거리는 농업과 어업과 축산업과 염업입니다. 염업. 예를 들자면은 염업 같은 경우 전체 대한민국 천일염의 61%를 차지한다든지, 새우젓 같은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대파, 이것도 전국 생산량의 이게 아마 1위인가 그럴걸요? 2위구나, 2위. 등등 이 분야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먹고 살고 있고 신안군 인구의 70% 이상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하면 섬, 그러니까 농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1번은 이 분야가 중요하고 2번은 육상 및 해상 교통 혁신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복지 및 의료 체계 재정비가 중요합니다. 당장의 현실에.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먹거리도 같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미 가고 있는 체류형 관광,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산업 동력인 신안의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이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조직 개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무 관련되는 것은 최소화시키고요. 농업과 어업, 이 분야 또는 육상 및 해상 교통, 여기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군정의 방향을 그리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 개편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 문제를 등한시 놓을 수 없죠. 그러나 균형을 맞춰서 조직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당선자께서는 신안군을 비교적 정확히 아주 정밀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어서 연속성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 있습니다. 신안군은 해상을 중심으로 다도해를 비경을 한 수많은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6개가 지속적으로 건설되면서 도로와 교통망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데 전력 생산을 포함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그다음에 아마 그 이재명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전남 광주 특별시가 되면서 정부에서 20조의 예산, 1년에 5조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과도 밀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20조 예산을 아마도 반도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자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그렇다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축이 바로 신안입니다. 근데 여태까지의 모습은 신재생 에너지를요, 신안에서 나오는 햇빛과 바람을 이용을 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해남으로 갈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완성체를 만드는 것은 목포고, 신안에서는 우리 햇빛과 바람을 이용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향후 생각하는 것들이요, 풍력에 대한 부품 산업단지 있죠.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일자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직접 PPA 방식에 있죠. 기업 유치죠. 현재는 그 에너지를 바로 발전사에서 한전에 팔아서 한전에서 다시 일반 가정이나 공장에 파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직접 PPA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걸 발전소에서 바로 더 싼 가격에 이렇게 주기 때문에 훨씬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기업들이 많이 올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직접 PPA 방식의 기업을 유치해서 여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있고요. 향후에 48조가 들어오면은 제가 알기로는 1000기 정도의 풍력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있다는 정비 소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풍력 정비 단지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정비하는 문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안 군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분야는 여태까지는 대부분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피해 보상형 이익공유제였거든요. 예,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분 투자형 이익공유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직접 우리 신안 국민들한테 지분이 할당되고 돈을 쉐어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이미 가버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투명하게 공개해야죠. 많은 분야들이 우리 지난번에 자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도 막 열리고 왜 우리한테 이것밖에 안 되느냐 많았거든요. 공개가 안 돼. 그래서 모든 그 나오는 이익 있잖아요. 피해 보상형 이익을 얼마를 우리가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주민한테 얼마 간다 하는 것을 AI 실시간으로요. AI 대시보드에 다 공개해 줘야 돼요. 밀실 행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신안군은 그 햇빛연금으로 해서 상당히 그 전국적인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 내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 시적절하게 이 부분을 잘 풀어서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드려도 예,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네. 햇빛연금이라는 용어를 이제 써주셨는데요. 저는 햇빛연금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어제 KBS 원 라디오 그 정관용인가요? 네, PD님하고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연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적어도 국민연금도 한 달에 20만 원 이상씩 받죠? 그쵸? 그런데 지금에 대한 것은 피해 보상형 이익공유제입니다. 네. 전자파라든지 환경에 피해를 받는 것을 가지고 일부 그것을 가져가는 데인데요. 신안의 14개 읍면이죠. 그 중에서 이 피해 보상형 태양광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은요. 4군데에 불과해요. 4군데. 4군데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4군데 중에서도 1 내지 5%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받는데 15만 원. 나머지 대부분의 95%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이 있죠. 4개 읍면 중에서. 그분들은 한 달에 받는 금액이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이에요. 이것을 어찌 연금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금이란 용어를 과대 포장했고 아마 우리 여기 기자님들이 앞으로는 취재를요 정밀하게 깊숙이 들여다보고 밀착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말이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검증해 주셔야 돼요. 현장 가서. 그래서 이 연금이라는 거에 햇빛 연금 용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시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모들이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용어를 쓰시도록 하시는 게 맞다. 네네.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 일반 세관의 저희들은 이걸 연금으로 생각하고 특히 이제 현 그 군수도 그랬지만은 그걸 굉장히 부각을 했는데 지금 당선자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건 사실과 너무나 많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검증을 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목포시장으로 당선된 강성희 당선자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포와 인근 신안, 무안, 영암, 해남, 진도, 완도 등 인근 지역과 네트워크 시티를 구성해서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또 해상에너지, 생산 기반 등이 집약되고 있는 서남북권의 새로운 신해양 시대를 열고 인구 소멸 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을 포함 교통과 물류 등 경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지금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이의 실현을 위해 목포시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부 자기 시군만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체 네트워크 시티를 만들어야지 무엇이든 됩니다. 여기 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신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포 항만과 해남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신안과 이렇게 연결돼야지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시군에서 다 하겠다고 하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안 같은 경우는 27년도가 되면은 국제공항이 들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안, 목포, 신안, 해남, 진도, 완도 등 서남권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뭐 에너지면 에너지, 그다음에 어업이면 어업, 또 농업이면 농업, 이 대규모로 전부 다 연계시켜서 협력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그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전남이 거의 지정이 되다 보니 이렇게 그 단위적인 집단화해서 그 네트워크 시티를 구성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신안군은 연중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축제가 되고 있죠. 네. 이에 반해서 축제 성격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부족하고 국립해상공원인 다도의 비경 관광 사람이 취약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와 그리고 신안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여객선 승선료 할인을 포함 도서를 연결하는 여객선 항로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으로 인해서 찾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흑산 같은 경우 왕복 관광료만 해서 8만 원입니다. 개인당. 그렇다면은 거기에 머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요, 그 해상 교통비를 반값으로 줄이든지 하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서 오히려 그 돈으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1,000원도 다니지 않고 절반 가격 다닐 테니까 그 돈으로 돈을 쓰게 해달라, 그런 그 요청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제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먼섬 지원법이 이미 통과해서 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강구해서 같이 우리 외부의 관광객들이 흑산도, 홍도를 포함해서 하회장산 신이, 그 다음에 비금 도초 등등의 섬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30여 개 이상의 축제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신안의 축제가 우리 아페도에서 분재공원 축제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안자의 퍼플 축제. 그 다음에 자은에 있는 축제. 그 다음에 임자에 있는 튤립 축제. 한 이 정도가 대표적인 축제고 나머지 축제도 이제 섬별로 많이 있는데 이 축제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정말 콘텐츠화하고 거기에서 체류하면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해야지 지역 주민들이 소득으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일회성 축제로 돼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축제의 방향을 지역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예산이라든지 나머지 일부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은 축제가 오래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돈으로 되지 않으면 이 축제가 아니죠. 그냥 조그마한 마을 단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그 정도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방향을 우리 지역 주민들 의견 또 공무원들하고 논의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입니다. 모든 축제도
외부의 인원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이 잘 되면은 지금 현재 신안군 연인은 작년에 198만인가 195만이 오셨더라고요. 향후 600만 정도는 와야죠. 이렇게 많이 찾도록 해야지 신안의 먹거리를 다 맛있게 드시고 그다음에 신안에서 숙박을 하고 체험하고 신안 자체가 전부 다 관광입니다. 관광 문화입니다. 신안에서 모든 생활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관광이라고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사실은 신안이 여러 형태의 축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주로 대표적인 축제를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이제 주로 그게 주민 중심의 위주로 축제로 가고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덧붙인다면 이제 사실은 신안은 다도해의 가장 비경을 갖고 있는 신안군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귀향지로 왔던 데가 흑산도 홍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문화유산에 대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앞으로 군수님 취임하시면 그것도 좀 적극 검토하셔서 저희 기자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정당 관련된 건데 조국혁신당 소속 기초단체장으로 선출된 지역이 신안군과 장흥군입니다. 군수님 취임하게 되면 혹 그 사순문 장흥군수와 양 지자체 간의 교류를 통해서 전남 최초로 회산과 육로를 통한 경제 관광 문화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저와 사순문 군수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 두 사람이 나왔다 해서 육상과 해상 이 분야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두 사람이 나와서 연결시킨다 그건 아니고요. 조국혁신당으로 제가 당선이 됐지만은 저는 정치는 결코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있고 그 다음에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합니다. 특정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에서 전략적인 선택의 방법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아마 사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조국혁신당에 12분의 의원들이 국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12척의 배가 있다. 그분들이 예산 그 획득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고 여기서 와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 지자체별로 예산 획득에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예산 획득을 위해서 제가 과거에 민주당에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내용들은 다 아실 거고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 더 많이 합니다. 그분들도 축하전화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다 연대해서 전부 다 예산 획득을 통해서 신안군의 발전을 위한 방향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님 질문 주신 것은요. 내일 모레 조국혁신당 그 워크숍이 있거든요. 장흥군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담양에 유일하니 군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낙선을 하고 결국 이제 신안군과 장흥군이 이렇게 됐는데 이 질문은 사실 요지가 최근에 그 정당의 정치 활동을 봤을 때 전남 사람들은 민주당의 대안 세력을 좀 갈망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분 관계에서 좀 각별한 지자체 간에 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여쭤보면서 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 군수님의 당선자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시고요. 지금부터 기자님들 중에서 한 서너 번 정도의 그 질문을 받고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실 기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신화군에 1000개가 넘는 성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 도서벽지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좀 미흡하고 신규 공무원들 사직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올 1월 달쯤인가 신화군 홍보팀에 혹시 그 공무원들, 이 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 인사 특례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인사 특례 제도가 없었다는 것이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인사 특례를 법제화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어떤 계획이신지 예. 구체적인 계획이죠. 여태까지 우리 신안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 가거도죠. 네. 가거도는 거의 3시간에서 4시간 배로 가는데, 문제는 여태까지의 어떤 인사 방식을요, 이렇게 누구한테 찍히면은 가거도 간다, 누구한테 찍히면은 홍도 간다,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선거 과정 내내, 지금도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먼 섬으로 가면 갈수록 차후에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겠다.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은요, 본인이 딱 그쪽으로 기존에 제가 가서 만나보면은 발령된 순간이요, 야, 나는 찍혔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요, 얼굴을 못 들어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뭐 진급을 못하는 것을 떠나서요, 뭐 모든 것이 허황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멀리 도서벽지로 가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사 원칙을 이제 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공무원들을 존중해야죠. 제가 공무원분들을 잘, 군수부터 잘 처우 개선도 해주고 잘 모셔야지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일부 제가 TF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할 때, 성남시장 할 때 그렇게 했대요. 주민들한테 잘한 사람을 진급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했대요. 평가 항목이 넣으면 되겠죠. 주민들로부터 좋은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왔길래 이걸 법제화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전달을 했고, 그분들이 그와 관련해서 이게 안 돼 있는 모양이더라, 법제화가. 그래서 그걸 후반기 정기국회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 내용은 아예 공무원 처우 개선법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항목을 넣기로 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오히려 가산점을 붙도록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서지역에 갔을 때 수당을 더 주는 문제, 이것도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포함해서 이렇게 아예 법률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 정말 아주 신선한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편 내 편이야 이게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이 조직 사회에서 상당히 그렇게 형성된 거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원군이나 도서 지역으로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이나 금평을 더 주고 등등 처우 개선을 더 해 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새로운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인센티브 내용이 그동안에 신안군 조례로도 이게 제정된 적이 없었나 봐요. 네, 있을 법도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 걸로 해드릴 군수님 아마 그렇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기자님 주세요. 손정욱 기자. 제가 인사 관련해서 질문을 안 했더니 워낙 군수님이 미리 하셨어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유선 본부장. 저희도 웬만한 건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햇빛 바람 연금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셨었는데, 그러면 국민 전체가 그 소외 없이 누리는 공정한 그 에너지 복지 체계의 핵심 메커니즘은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네. 국민 전체가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죠. 저는 현재 있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영광 원전도 1년에 한 200억인가 250억이 나올 거예요. 원전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영광한테 주는 거예요. 영광 원전 때문에 신안군 바다 있죠. 거기 영광하고 붙어 있는 데가 임자, 대광 해변 포함해서 있거든요. 거기에도 제가 지금 액수는 확인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10억 넘는 피해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무안 있죠, 해줬죠. 거기도 매덕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로 인한 피해 보상금이에요. 피해 보상금 똑같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양광도 마찬가지거든요. 태양광도 그 지역 일대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한테 전자파 피해, 그 다음에 발전소를 설치하면은 소음도 있겠죠. 그 다음에 환경 피해,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어떤 나머지 도로상의 통행의 문제 등등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신안 군민들이 다 피해에 대한 것을 나눠 갖는다? 그건 그 지역 사람들이 동의 안 할 건데요. 이번에 기본소득을 받을 때도 그랬어요. 기본소득을 받는데 이제 2년간 시험 적용하죠. 시험 적용하는데 대략적으로 20만 원씩인데 10만 원은 중앙정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만 원은 신안군에서 내거든요. 신안군에서 내는데 그 재원이 2년간에 걸쳐서 거의 900억이에요. 950억인가 그렇더라고요. 960억인가. 그러면 대략적으로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를 65세 이상 아니면은 8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4만 원 주던 것을 2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신안군 나온 예산에서 그걸 주기 위해서 다른 것이 좀 까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항목 다 따지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혜택들을 복지 혜택들을 줄이면서도 부족하니까 이제 물론 재원 창출형이어서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비금, 안자, 임자, 지도 있죠. 이분들이 기존에 태양광 피해 보상금을 받았겠죠. 받았던 것을 줄였어요. 줄여서 다른 데는 더 주는 거야. 20만 원은 똑같이 받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 4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말들을 다 해요. 왜 우리가 받는 피해 보상금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느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게 고민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그 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금은 그 지역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정해야지. 그걸 예를 들어서 그 피해 보상금을 다 받아다가 신안군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한테 18세 미만한테 1년에 120만 원씩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4개 지역 주민들이 동의했느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분들이 동의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코 이거는 연금으로는 사실은 표현할 수가 없는 이게인데 혹시 다른 질문 없으면 내가 마지막 질문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연장을 해보면은 근데 이제 연금으로 포장됐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은 저희들도 불찰해요. 우리 출입하는 기자들도 사실은 면밀히 파헤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아까 말씀해 그게 이제 현재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면서 민당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전 국민에 나가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그 정말 순수 햇빛, 순수 생산을 전력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연금 형태로 준든 어떤 식으로 주든 간에 해야 되는데 그건 필연적으로 따라가서 아까 펀드 형식으로 또 주민이 참여한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복합적으로 좀 대안을 갖고 하셔서 나중에 취임을 하시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문구나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발표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게 하고요. 인구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살고 있는 인구는 그렇게 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로 왔으면 이삿짐 차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와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하니까 막 늘어났다 막 하잖아요. 주소만 갖다 놓은 거죠. 그것을 정부에서는 정확한 현상을 안 보고 인구가 늘어났다고 홍보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막 그 풍선 효과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막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실태를 확인해야 돼요. 네. 신안은 그 전에 햇빛 뭐뭐라고 하니까 거기 지역에 있으면은요, 그 한 달에 얼마라도 앞으로 많이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옮기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자은의 어떤 마을은요,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마을 72명인데 실거주 36명이래. 절반이 거주 안 해요. 그런 마을들이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중에 실태 조사를 해보겠지만은 43,000명이지만 실거주 아마 3만 정도 될까? 그렇게 되겠네요. 따져보겠습니다. 검증 자. 시스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 기본소득 지급할 때 그리고 위장전입이 많은데 허수가 많아요. 검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증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하시면 되죠. 그건 금방 나와요.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하게 되면은 그게 벌금 얼마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주소 다 가져갈걸요.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더 많을 건데. 질문 한 개 더 해도 되겠어요? 예, 짧게 하시고. 군수님 저기 공약 중에 선거운동 기간에요. 영원하우스 말씀하시더만요. 아, 네. 영원하우스 지역 소득과 또 주민 소득 그리고 체험 관광 연계해서 이거 실시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수많은 시도를 했어요. 근데 빈집 매입부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홈스테이로 연결시켜가지고 홈스테이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은 개념일까요? 왜냐하면은 영원하우스 한다면은 지금 빈집들이 너무 많잖아요. 철거할 것들은 철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법에는 강제 철거가 없더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몇 번 개인한테 통보해서 연락이 안 오면은 강제 철거하게 돼 있어요. 주별로. 그래서 우리도 그건 따져봐야 되고요. 그런데 철거하지 않는 집들은 거기에 뱀 나오고 진해에다가 막 오히려 주변에 청결을 이렇게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는 철거하되 괜찮은 집들을 이제 비어 있는 집을 군 차원에서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귀화하시는 분들 집이 없어요. 그다음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한 7년 정도, 5년에서 7년 정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어서 집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집 중에서 아주 휴가 그런 데는 워케이션을 활용하는 특히 넘바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흑산도, 홍도, 아니면 거기 영산도, 다물도 그런 데는 제가 지난 겨울에 가서 보니까요. 와이파이만 빵빵 터지면은 재택근무도 하고 특히 예술가들 거기서 아주 좋은 영감을 얻겠더라고요. 그럼 한 달이든 6개월이든 거기에서 그냥 혼자 작품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우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워케이션이라든지 청장년, 귀농기업, 청년하고 귀농기업 이분들의 여러 가지 호재가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예산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험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단계별 확대시켜야죠.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신안군수로 당선되신 김태성 당선자를 모시고 인터뷰를 했고요. 향후 앞으로 김태성 신안 정부가 지자체가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 그동안에 또 이렇게 보다 이렇게 절연할 거와 그리고 조직적으로 개편할 거와 그 새로운 구상과 더불어서 이게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향후에 우리 김태성 신안군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가서 향후 신안 국민의 행복이 좀 더 대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제든지 언론인들도 우리 군수님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과 확인과 홍보와 이렇게 좀 곁들여서 저희들이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잠깐 군수님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여기서 티타임 조금 갖더라고요. 그럼 되겠지?